다음 우리 이 사단법인 서북권 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이신 이원섭 이사장님 질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섭입니다. 자타가 공헌하는 그 국내 최고의 그 공기업 LH가 진주 시대를 열면서 오늘 이제 상생 발전 전략에서 첫 이제 토론회를 갔는데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이제 핵심 도시가 추진되면서 그 지역에서는 상공계, 학계, 지자체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상생의 기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상공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공기업들이 LH뿐만 아니고 이 입주한 모든 공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상생의 기틀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쪽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LH의 선도적인 역할을 대단히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토론회가 시발이 돼서 조금 전에 그 정만석 농수실장도 말했지만 이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가기를 정말 소망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LH가 구조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도 보니까 국토부하고 LH가 주최해서 그 지역발전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 가천대 소진강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보니까 지역 패러다임 변화 검토와 LH 역할 논문에서 조금 전에 그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LH가 지역 개발의 총괄 사업자 관리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가고 LH도 아마 그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역을 총괄 관리 사업자 역할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느냐, 진주를 우선적으로 LH와 접목을 해서 새로운 첫 시도의 시발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약 10분가량에 발표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요리는 지역 상생을 위해서 과연 LH가 지역과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이냐, 주로 저희가 LH나 지역 공기업에 대해서 소망하는 내용들, 제가 부탁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장단기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의가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현 시점에서 핵심 도시의 방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LH가 가지는 그 국가적인 위상이나 지역 발전의 책무가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주 핵심 도시의 완성을 위한 LH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핵심 도시 기업들과 지역 상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어떤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단기적인 발전 방안과 중장기적인 어떤 지역 발전 방안은 LH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LH가 거점 도시인 진주와 사천이 연계되는 이 도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 제안의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핵심 도시의 방향성을 보면은 사실 입주 공공기관들이 완성될 때까지를 초기 1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먼저 그 입주한 공공기업들, 그리고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거버넌스를, 협력적 거버넌스를 빨리 구축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LH는 그동안에 이러한 어떤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에 있는 노하우를 접목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이 핵심 도시와 공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지역과 유대해 나갈 것이냐, 예전에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할 때도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트롤 타워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 지금 지자체, 서부권에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안 그러면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LH를 비롯해서 입주 기업들, 공기업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 인적 네트워크나 행정적 능력이나 기술적 측면,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컨트롤 타워를 가지려면은 재정권이라든지 인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LH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 공기업들이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 것이 하는 자발적인 어떤 협의 기구가 필요하지 컨트롤 타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조금 전에 많은 논의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생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핵심 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부와의 관계도 이 지자체보다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보다도 더 가깝게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인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더 지자체보다는 수월한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진화되거나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LH가 가지는 이제 국가적인 이상과 책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그 공기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LH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그지도 가계부채 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만큼 국가부채가 지금 심각하다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국가부채가 나오면은 사실은 정부는 뭐 많은 어떤 기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IMF나 OECD, 그것도 월드뱅크의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순수 채무만 국가부채로 하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가부채가 공기업부채를 그대로 포함을 시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LH가 그 공기업 부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보니까 LH가 뭐 연도 주요 사업 1번으로 보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한 뭐 부채 감축의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한 2년 동안에 약 한 16조 원 정도를 금융 부채를 감축시켰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평가기관 S&P나 무디스, 피치 등에서는 이제 우수 기업으로서의 평가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LH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붙는 가상금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금융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LH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바로 국가의 채무와 국가의 경제하고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한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남 진주 핵심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과연 LH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토가 어떤 역할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조금 전에 그 정만석 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핵심 도시가 유치가 되게 되면은 핵심 도시가 오는 그 기업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라든지 또 출자기관, 산하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왔을 때 핵심 도시가 완공된다는 게 정부도 특별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었고 또 저희들도 소망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은 그러한 체제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핵심 도시가 소위 말하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LH만 보더라도 지금 출자기관이 보면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과연 LH가 30개 정도의 출자기관들이 진주에 안 그러면 진주 인근에 왔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전국의 어느 그 핵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LH만 단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가 그 공기업 중에서 LH가 협력업체에 지원이라는 표현을 그러는데 협력업체가 거래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협력업체들도 가능한 진주에 와야만이 이 진주가 명실공히 지역분권으로서 핵심 도시가 완공된다라는 부분들 그 중심에 사실은 LH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H의 역할이나 LH의 그 위상을 저희는 대단히 생각하면서 바라는 바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가의 상생을 위해서 공기업들과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핵심 도시 진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그대로를 지시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문제인데 지금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주라고는 협소한 또 서부도청이라고는 협소한 이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이 아니고 진주와 그다음에 진주를 하고 있는 사천과 인근 도시 서부 경남을 최소한 엮어가는 강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 LH가 가지는 위상은 그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은 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LH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역량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그 핵심 도시 공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가 열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추경이 편성되고 이제 새 예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지난해 예산에서 카이의 예산이 사실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당초 예산에 상당히 못 미치게 편성이 돼서 카이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강석준 의원이 지금 예결위원입니다. 그분이 카이 예산을 한 500억 정도를 정액을 해주라고 부총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총리가 그 자리에서 500억 정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 500억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500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여기에 있는 각 공기업들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그 내부적인 사항들을 지방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정치권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하거나 새로운 대응 능력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자체가 어떻게 정부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입주한 공기업들이 정말 가까운 이야기들, 각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협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조금 전에 그 최재형 과장님께서는 또 남부 내륙철도 사업들, 항로화 산업들 전부 다 이게 국책 사업이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있을 때 지자체가 나서는 것보다는 공기업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발휘하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은 남부 내륙 철도가 완공된다는 것이 핵심 도시의 완성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은 최소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진주에 있는 핵심 도시 공기업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서 정말 남부 내륙 철도가 진주 핵심 도시가 완성되는데 중요하다는 정부에서 뭔가에 어필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제 한 단계 지나갔지만은 국토부라든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정치권의 역량이라든지 지자체 역량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히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뭐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성공이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지역사회가 유리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자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 두 개를 나눠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도 국토부가 전국에 가가 있는 핵심 도시 중에서 제일 잘하는 그 핵심 도시가 어느 핵심 도시냐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갔더니 부산으로 중심으로 했던 그 핵심 도시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평가 기준이 이전율, 그다음에 지방 이제 채용률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이제 됐는데 이 단계가 넘어서고 나면은 정부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계량화 부분들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에 정부가 측정을 하고 나서 개별 기업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그 개량화된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면은 핵심 도시 전체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제가 볼 때는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도 국토부라든지 정부는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핵심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하고 있는데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핵심 도시가 지역에 이전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분들이 구도심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상권의 어떤 변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 핵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각 공기업들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을 어떻게 사는지를 계량화를 시켜본 겁니다. 각 기업들이 지역 상권에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공기업들도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직접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이제 추석이 임박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을 각 기업에서 나눠준다 그러면 그는 단기적인 성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단기적인 정책부터 실행을 옮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부분들로 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중요한 정책들은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아니면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H가 유치한 진주의 그 핵심 도시가 LH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거를 기반해서 대한민국 도시 발전을 위한 롤 모델을 진주 사천에서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롤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오늘은 주된 토론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그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 핵심 도시 부분들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거기다 다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이거를 에너지를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스마트 시티로 가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전라남도, 광주시, 그다음 나주시를 비롯해서 28개 기업이 처음에는 컨소시엄으로 시작했는데 약 한 1년 반 동안 지났는데 133개의 기업들이 다 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엄청난 시너지가 지금 발생됐고 에너지 밸리라고 하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서 그 전라남도 나주를 빛가람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LH도 진주에서 주된 기업으로서 새로운 뭔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기 위한 어떤 이슈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컨소시엄 형태로서 만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LH는 한전보다도 훨씬 더 산학년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잘 돼 있다라고 봤을 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진주에는 그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변화의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LH가 왔다는 데 대해서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LH를 통해서 진주와 사천, 서부 경남이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과연 조금 전에 그 법무장님도 말씀했지만 메가시티 사업을 메가 사업을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LH가 조금 전에도 뭐 발표했지만은 구도심과 지금 핵심 도시와의 어떤 그 공동화 문제, 또 상권 문제, 또 상평공단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은 LH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LH가 가장 이 지역에서 메가 사업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 구조가 급격히 변해가면서 이제 명품 도시로 가는 겁니다. 명품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IT의 인프라하고 기술 서비스를 결합해가지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해서 UCT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UCT에서 ICT를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진주가 지금 사실은 유비쿼터스 도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 했거든요. 여기 뭐 나중에 토기하시는 그 김영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하게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는 LH가 그동안에 그 중앙정부의 뭐 하성, 동탄, 그다음에 인천, 송도, 판교, 신도시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완벽하게 쌓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달에 그 대통령이 주재한 그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국토부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국행 K-스마트 시대를 차세대 수출 상품으로 양성하겠다. K-스마트 시티가 유비쿼터스, UCT, 스마트 시티를 그 다음 단계로 한국행 스마트 시티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보고서도 보니까 아마 LH가 K-스마트 시티를 아마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 같은데 이 노하우를 진주와 사천을 연계한 도시의 어떤 새로운 모델 메가 프로젝트로서 가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보니까 이제 그 도시재생기획처장이 그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보니까 도시재생사업과 LH의 역할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아마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보니까 LH가 LH행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과연 그러면은 LH가 LH행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가 가장 유용하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11개에 있는 핵심 도시가 전부 다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구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도시와 핵심 도시를 신도시를 보시고 구도시를 봤을 때 이러한 모델을 정점으로 해서 LH가 이웃한 이 부분에 대해서 UCT라든지 유비쿼터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조금 더 나가면 KCT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롤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인근에 있는 핵심 도시도 그대로 접목해서 넘겨준다 그러면은 LH가 새로운 기업이
어떤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롤 모델이 저희들은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UCT에서 스마트 시티를 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인 도시 컨셉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진주 같은 데는 진주가 무장의 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는 문화라든지 교육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잡을 수 있고, 사천 같은 데는 항공이라고 하는 어떤 컨셉으로서 이 도시를 UCT나 스마트 시티 가는 어떤 컨셉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도 만들어질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런 그 도시개발 기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기법들이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 또 그 인도 시장, 또 나아가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LG가 스마트 시티를 말레이시아에 어떤 뭐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에서 가는데, LH가 아직까지는 스마트 시티를 다른 나라에 이걸 수출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LH가 세계적인 어떤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사장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UCT 사업을 사실 시작하려면 지자체는 저 국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LH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지방비 부분을 LH가 스포트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보면은 새로운 롤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서 저희들이 많은 주문으로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